잠에서 깨어난 순간 손끝이 아직 따뜻했습니다. 눈을 뜨기도 전에 먼저 느껴지는 그 온기, 꿈속에서 오래전 떠나신 부모님이 다가와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없으셨는데 그냥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꿈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켜셨습니까? 알람을 끄고 카카오톡 알림을 확인하고 뉴스 헤드라인을 훑다 보니 그 온기가 언제 사라졌는지도 모르게 하루가 시작되셨습니까? 저는 오늘 바로 그 선택이 왜 집안의 흐름을 바꾸는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려 합니다. 단순한 미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 수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곁에서 들어온 저는 그 작은 선택 하나가 집안의 공기를 어떻게 바꾸는지를 직접 보아왔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집이 그리고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달리 보이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 드릴 내용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돌아가신 부모님이 꿈에 나타나는 것이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지. 둘째, 똑같은 꿈을 꾸고도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 두 분의 실제 이야기. 셋째, 그 꿈을 꾼 다음날 아침에 반드시 해야 할 3가지. 그리고 넷째, 절대로 해서는 안 될 3가지. 이 순서로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무시한 사람에게 석 달 안에 실제로 어떤 일이 생겼는지도 조금 뒤에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리학자들은 꿈을 잠재 의식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억눌린 기억, 처리되지 않은 감정, 낮 동안 쌓인 정보들이 밤사이 꿈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물론 그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수십 년간 다른 것을 보아왔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나오는 꿈에는 보통의 꿈과 다른 무언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일반적인 꿈은 눈을 뜨고 나면 금세 흐릿해집니다. 무슨 꿈이었는지 기억이 나질 않고 기억이 나도 그게 현실인지 상상인지 경계가 모호합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부모님이 나오는 꿈은 다릅니다. 눈을 떠도 선명합니다. 손을 잡으셨던 감촉이, 바라보시던 눈빛이, 아무 말씀이 없으셨는데도 그 표정이 마음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단순한 기억의 재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존재감입니다. 한국의 오랜 가풍과 전통 풍수에서는 이런 꿈을 단순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가정의 기혈이 흐르고 싶을 때 조상이 자손에게 그 흐름을 알려주는 방식이 바로 꿈이라고 여겼습니다. 기혈이라는 것이 어렵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만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집안에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흐름, 가족 간의 관계가 매끄럽게 이어지는 흐름, 건강이 유지되고 회복되는 흐름, 이 모든 것이 하나의 보이지 않는 통로를 통해 이어진다는 생각입니다. 그 통로가 막히면 일이 풀리지 않고 통로가 열리면 같은 노력을 해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조상이 꿈에 나타나는 것은 바로 그 통로를 다시 열어주려는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불길한 징조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을 바깥에서 누군가가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안에서 문을 열어주느냐 아니면 그냥 주무르고 다시 잠드느냐입니다. 현관문이 잠겨 있어도 안에서 응답해야 문이 열립니다.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의 집 현관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신발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까? 아니면 현관 앞에 아무렇게나 던져진 신발들이 쌓여 있습니까? 저는 이 질문이 단순한 정리정돈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곧 말씀드릴 겁니다.
그 꿈을 무시한 사람에게 석 달 안에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부터 시작할 두 분의 이야기 속에 담겨 있습니다. 저는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꿈을 꾼 두 분을 알고 있습니다. 두 분 모두 돌아가신 부모님이 꿈에 나타나셨고 두 분 모두 평범한 삶을 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첫 번째 분은 70대 초반의 할아버지셨습니다. 수십 년 동안 동네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셨고 성실하게 정말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셨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늦은 밤이 되어야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 꾸준함 하나로 자녀들을 키우셨습니다. 어느 날 새벽 꿈에 어머니가 나타나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그저 멀찍이 서서 아들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눈빛이 어떠셨는지는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슬픈 것도 아니고 기쁜 것도 아닌데 무언가를 기다리시는 것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눈을 뜨시자마자 시계를 보셨습니다. 가게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 꿈은 그냥 꿈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꾸었겠거니 오래전에 돌아가셨으니 생각이 나서 꾸었겠거니 하셨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가게를 여셨고 평소처럼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상하게 일이 조금씩 맞질 않기 시작했습니다. 큰 문제가 생긴 게 아닙니다. 갑자기 가게가 망하거나 가족에게 큰 사고가 생긴 게 아닙니다. 다만 작은 것들이 자꾸 엇나갔습니다. 오래된 단골이 어느 날부터 뜸해졌습니다. 물건을 주문했더니 배송이 2번 연달아 잘못 왔습니다. 가족끼리 별일도 아닌 것으로 말다툼이 잦아졌습니다. 몸이 유독 무겁고 이유 없이 피로감이 쌓이는 날들이 늘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나중에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무언가가 막혀있는 것 같다고, 같은 노력을 하는데 물이 흐르질 않는 느낌이라고, 그게 석 달이 넘도록 이어졌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분은 50대 중반의 할머니셨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이었고 형편이 넉넉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는 집도 작고 가진 것도 많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새벽 꿈에 아버지가 나타나셨습니다. 아버지는 딸 곁에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말씀이 없으셨지만 그 존재감이 너무도 실제했다고 하셨습니다. 꿈인 줄 알면서도 손을 뻗고 싶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할머니는 눈을 뜨시고 나서 바로 일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잠시 그대로 앉아 계셨습니다. 그 꿈의 온기를 조금 더 붙잡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가서 깨끗한 물 한 잔을 떠오셨습니다. 아버지 사진 앞에 두 손으로 물 한 잔을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무엇이었는지는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이후의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이 할머니에게도 갑자기 큰 행운이 찾아온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날 복권에 당첨된 것도 아니고 잃어버린 재산이 하루아침에 돌아온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몇 달 사이에 작은 것들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연락이 끊겼던 자녀가 먼저 전화를 해왔습니다. 오래 걸릴 것이라 여겼던 일이 생각보다 순탄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할머니 본인이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예전과 달리 이유 모를 불안감이 덜하다고, 집안의 공기가 달라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두 분의 차이는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재산도 아니었습니다. 살아온 방식의 차이도 아니었습니다. 신호를 받았을 때 응답했느냐 아니냐의 차이였습니다.
자물쇠는 열쇠 없이는 열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열쇠가 있어도 돌리지 않으면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 할머니가 새벽에 하신 단 한마디가 무엇인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용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준비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가 막힌 흐름을 다시 여는 열쇠가 됩니다. 첫 번째는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집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대단한 이야기냐 싶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돌아가신 부모님이 꿈에 나타나셨다는 것은 무언가가 여러분에게 닿으려 했다는 뜻입니다. 그 느낌은 눈을 뜨는 순간까지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켜면은 어떻게 됩니까? 뉴스, 알림, 메시지, 소음이 한꺼번에 밀려듭니다. 꿈에서 받은 그 고요한 신호는 그 소음들 속에 순식간에 묻혀버립니다. 그러니 눈을 뜨신 후에 딱 1분, 2분만이라도 그대로 계십시오. 핸드폰에 손이 가려 하면 잠깐 멈추십시오. 그 꿈의 감촉이 아직 손끝에 남아있는 동안 마음속으로 부모님의 이름을 조용히 불러보십시오. 3번입니다. 왜 3번이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의 오랜 전통에서 3번이라는 숫자는 하늘과 땅과 사람을 잇는 수라고 여겨져 왔습니다. 한 번은 부름이고 2번은 확인이며 3번은 연결입니다. 크게 소리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슴 속으로 조용히 3번이면 됩니다.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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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그 짧은 시간이 여러분의 하루를 여는 방식을 바꿉니다. 2번째는 깨끗한 물 한 잔을 올리는 것입니다.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사상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커다란 의식을 치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님 사진이 있는 곳이면 됩니다. 사진이 없다면 집에서 가장 조용하고 청결한 곳 한 군데를 고르십시오. 거기에 2 손으로 깨끗한 물 한 잔을 올리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이십시오. 그리고 이 할머니가 하신 그 한마디를 하십시오. 아버지, 꿈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잘 살겠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어머니이시면 어머니라고 하시면 됩니다. 완벽한 문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막힌다면 그냥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형식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그 물 한 잔에 그 한마디에 여러분의 진심이 담기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한국의 오랜 집안 풍습에서는 맑은 물을 정화수라하여 새벽에 올렸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물이 아니라 집안의 맑은 기운을 부르는 상징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서 그 깊은 의미를 모두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것 하나만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성을 담아 깨끗한 물을 올리고 감사를 표하는 그 행동 자체가 집안의 공기를 바꿉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루를 여는 방식을 바꿉니다. 3번째는 그날 하루 집안을 한번 천천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현관부터 시작하십시오. 신발이 제자리에 있습니까? 아무렇게나 던져진 신발들이 서로 뒤엉켜 있지는 않습니까? 한국 풍수에서 현관은 집 안으로 드나드는 모든 기운의 첫 번째 관문이라고 봅니다. 신발이 어지러우면 그 관문 자체가 뒤엉켜 있는 것입니다. 좋은 흐름이 들어오려 해도 첫 번째 문에서 막히게 됩니다.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하는 것, 이것이 작은 일처럼 보여도 집 안으로 들어오는 흐름의 통로를 청소하는 행위입니다. 그 다음은 창문입니다.
오늘 창문을 여셨습니까? 환기를 하셨습니까? 오래된 공기가 집안에 고여 있으면 새로운 흐름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날씨가 좋다면 오늘만큼은 창문을 열어 두십시오. 바람이 들어오게 하십시오. 빛이 들어오게 하십시오. 그 작은 행동이 집안의 공기를 바꿉니다. 마지막은 부엌입니다. 부엌에 오래된 냄새가 나지는 않습니까? 쓰레기통은 제때 비워지고 있습니까? 싱크대에 오래 방치된 그릇은 없습니까? 부엌은 가족이 먹고 사는 것과 직결된 공간입니다. 이 공간이 탁하면 먹고 사는 것과 관련된 흐름, 즉 살림살이의 흐름이 무거워진다고 전통에서는 보았습니다. 오늘 부엌을 한번 깨끗하게 정리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솔직하게 떠올려 보십시오. 집안에서 가장 오랫동안 손대지 않은 곳이 어디입니까? 구석 어딘가에 오래된 짐이 쌓여 있지는 않습니까? 반년 넘게 열지 않은 서랍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곳이 바로 기운이 막힌 자리일 수 있습니다. 기억해 두셨다가 영상이 끝나고 나서 그 자리부터 한 번만 열어보십시오. 이제 하지 말아야 할 3가지를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아무리 정성을 들였더라도 이 3가지를 하면 그 정성이 흩어집니다. 첫 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꿈 이야기를 아무에게나 말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꿈을 꾸고 마음이 움직이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집니다. 아침을 먹으면서 가족에게 말하거나 친한 지인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그런데 그 꿈의 기운은 첫날 아침이 가장 섬세합니다. 가장 얇은 실 같은 것이 이쪽과 저쪽을 잇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이야기를 꺼냈을 때 상대방이 꿈이 다 뭐냐, 그냥 꿈이지 라고 한마디라도 하면 그 실이 끊어집니다.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 말의 파동이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있던 고요한 무언가를 흩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적어도 그날 하루만큼은 그 꿈을 가슴속에 담아 두십시오. 꺼내지 마십시오. 이것이 나약함이 아닙니다. 소중한 것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두 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날 다툼이나 화를 내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조상이 꿈을 통해 가다우신 날은 어떤 면에서 보면 집 안의 흐름이 가장 얇게 열려있는 날입니다. 열린 통로가 있다는 것은 좋은 것이 들어오기 쉽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쁜 것에 의해 다치기도 쉽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날 아침 누군가와 큰 소리를 내며 다투거나 사소한 일로 화가 치밀어 올랐을 때 그것을 그냥 터뜨려 버리면 정성스럽게 쌓은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만약 그날 누군가가 여러분의 기분을 상하게 한다면 한 발짝만 물러서십시오. 이것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반응하지 않는 것, 그것이 그날만큼은 여러분이 열어둔 통로를 지키는 행동입니다. 화는 내일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침의 고요함은 그날 아침에만 지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부모님 사진을 방치된 상태로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부모님 사진이 있다면 오늘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사진이 먼지에 덮여 있지는 않습니까? 악자에 균열이 생겼거나 사진이 조금 기울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다른 물건들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사진이 기울어져 있거나 먼지 속에 방치되어 있는 것은 말없이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있을 자리가 이 집에는 없습니다. 물론 그것이 여러분의 의도가 아님을 저는 압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그냥 지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꿈을 꾸신 바로 오늘 사진 앞에 서십시오. 먼지를 닦아내십시오. 사진을 바르게 세우십시오. 가리고 있는 물건이 있다면 치워주십시오. 그 행동 하나가 여러분이 그 연결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복을 짓는 것도 사람이고 복을 허무는 것도 사람입니다. 하지만 허무는 것은 순식간이고 짓는 것은 한 걸음씩입니다. 이 말을 천천히 한번 새겨보십시오. 우리는 때로 좋은 것을 쌓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것을 한순간에 허무는 행동을 아무 생각 없이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가 바로 그런 행동들입니다. 작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작은 것이 쌓여서 흐름을 만들고 흐름이 쌓여서 삶을 만듭니다. 저는 오랜 시간 정말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힘드시다는 분들, 왜 이렇게 돈이 안 모이냐는 분들, 열심히 사는데 뭔가 항상 한 발짝씩 부족한 것 같다는 분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살림살이가 잘 풀리지 않는 집들에는 대부분 바쁘다는 이유로 부모님을 기억할 잠깐의 시간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제삿날 한 번, 명절에 한 번, 그것도 챙기면 다행이지 그 사이에 부모님을 떠올리는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사진이 어디 있는지조차 오래 생각해보지 않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것이 불효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분들이 나쁜 분들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바쁘게 살아왔을 뿐입니다. 저도 압니다. 하루하루가 버거운데 먼저 떠나신 분들을 기억할 여유가 어디 있겠냐고 저도 압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뿌리를 잊은 나무에서는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뿌리를 기억하는 순간 가지는 다시 하늘을 향합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로부터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살아계실 때 다 효도하지 못했어도 기억하는 것이 늦지 않습니다. 꿈에서 손을 잡아주셨던 그 온기를 기억하는 것, 이름을 마음속에서 한번 불러드리는 것, 물 한 잔을 올리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이것들이 여러분의 집을 바꿉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꿉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은 이미 그 첫걸음을 내디디셨습니다. 그 사실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마음이 움직였다면 그것이 이미 시작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꿈에 나타나셨다면 그것은 슬픔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연결이 살아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연결의 통로는 막혀도 다시 열 수 있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깨끗한 물 한 잔, 마음속으로 73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특별한 준비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하루 핸드폰을 내려놓고 잠시 앉아 계십시오. 물 한 잔을 떠서 두 손으로 올리십시오. 감사합니다. 한마디를 하십시오. 현관 앞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하십시오.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이십시오. 부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부모님 사진이 있다면 먼지를 닦고 바르게 세워드리십시오. 이 작은 행동들이 여러분의 집안에 새로운 공기를 만듭니다. 새로운 흐름을 만듭니다. 그 흐름이 쌓이면 삶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조금씩 달라집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여러분의 가정에 막혔던 것들이 조금씩 풀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래 쌓인 무거움이 가벼워지기를,
오래 막혔던 길이 트이기를, 여러분의 집에 따뜻한 공기가 가득하기를 진심을 담아 바랍니다. 지금 댓글에 한 가지만 적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집안에서 가장 오랫동안 손대지 않은 곳이 어디입니까? 현관입니까? 창고입니까? 오래된 서랍입니까? 아니면 부모님 사진 앞입니까? 댓글에 솔직하게 적어주십시오. 저는 다음 영상에서 그 공간의 흐름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더 깊이 나눠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음 이야기를 만듭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가장 따뜻한 방법입니다. 혹시 주변에 비슷한 꿈을 꾸신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말로 위로하기 어려울 때 이런 이야기 하나가 마음의 짐을 조금 덜어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Subscribe to the channel.